공천으로 장난치려는 게 보이면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대응 플랜 중에 혹시 네. 유승민계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합류하실 가능성도 있는지 이 부분도 아주 궁금한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랑 저랑 저희 아버지랑 유승민 의원이 아시는 사이잖아요. 아시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과까지 같아가지고 예. 7년을 학교 같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이도 맞고 저도 어릴 때부터 유승민 의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저희가 뭐 말 안 해도 많은 것을 아는 사이일 겁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 행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향점이 어느 정도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 그다음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같이 했고요. 유승민 네. 대표랑 지금도 정치 철학 면에서 많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스탠스가 비슷해 보여서 더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정책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유승민 의원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한 95% 이상 일치할걸요. 예. 여기서 이제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안에서 많은 개혁을 시도했고 예. 그리고 지난번엔 불출마를 하면서까지 본인이 한번 그러면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예. 근데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도전할 때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저는 출마를 좌절시켰다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졌잖아요, 경기도지사.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나갔으면 그 몇천 표 차이는 이길 수 있었다 보거든요. 김은혜 의원이 또 공천 받고 이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거는 대통령이 본인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택해서 네. 그러니까 유승민 사실상 못 나가게 한 다음에 본인이 안 좋은 결과 받아든 건데 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저한테도 만약에 어떤 희한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예. 저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계 신당 창당 가능성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니 그걸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치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미리 네.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지수가 너무 많고요. 근데 너무 공통점이 또 많아 보이셔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당 창당이나 이런 거는요. 저도 예전에 뭐 바른정당이나 새로운 보수당 창당에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은 예. 그거는요. 지금부터 신당하겠다 연불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행보라는 것이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신당하기 싫어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 저는 같이 하는 것도 고려해 본 적도 없고 같이 안 하는 것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막 방송 듣다가 야 성질난데 그냥 막 선언해버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제 인생인데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냐면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이란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정치인의 행보에는 상당한 명분과 그리고 자기 설득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되새긴다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했죠.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적 행보를 할 때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야 왠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수가 절멸되는 상황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예, 저는 이런 두려움을 왜 갖고 있냐면요. 사실 보수의 정책이 무언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전혀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보수가 집권했을 때,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셨을 때, 네. 그때 소위 지금 많이 돌아다니시는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 집권했을 때도 보면은 역사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사태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네. 지금도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시절 있던 분들이 다시 이제 뭐 장관들이 많이 오고 장관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고 이러고 네. 있는데 뭐 안보비서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있는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작년에는 2022년 7월에는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2년보다는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1년 대통령 하신 다음에 갑자기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이제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국민들은 슬슬 불안한 겁니다. 이게 보수의 한계성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수가 집권하면 왜 계속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느냐.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보수가 예전에는요.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수가 집권하면은 그래도 경제는 좀 살릴 거야. 그런 얘기 있었죠. 아니면은 보수가 집권하면 안보는 그래도 좀 챙기겠지.
그래도 진보는 교육관이 약간 불안하니까 교육을 안정되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된 거죠. 보수의 절멸까지 걱정하시는 상황.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예. 유승민 전 의원을 5글자로 표현하신다면 네.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자 아님? 그렇게 네. 배신자 아님. 자, 그러면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5글자 토크 저희 했던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유승민에게 이준석이란? 어려운데. 개고기 장수. 이 대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 작년인가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두구육이 이준석 대표가 뭐 굉장히 즐겨 쓰는 사자성어잖아요. 네. 양두구육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그 양이라고 속이고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판 사람은 자기라.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막 울면서 기자회견 하는 게 마음도 뭐 짠했지만 그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팔았으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 본인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할 것 같으면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네. 내가 다 알면서 그랬다. 그렇지만 당대표로서 어쩔 수 없었지만 하여튼 죄송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좀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준석은 개고기 장수다. 네.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더 볼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개고기가 확실하고 네.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 자체를 보니 더 이상 여기서 나아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자세로 더 이상 볼 곳도 없다라는 시점에 가게 되면 저도 유승민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그때 진짜 저희 보수 진영이 내밀었던 대선 후보가 네. 정말 안 좋은 후보였군요. 이건 이재명 후보가 좋은 후보고 안 좋은 후보인가와는 약간 별개입니다. 저는 저기는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아직은 볼 게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가 된 다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당원들이 뽑았죠. 후보가 된 다음에 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어떤 대선 후보든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도와가지고 대선 후보로 같이 대선 뛰어봤고요. 저 유승민 의원도 대선 후보로 도와가지고 대선 뛰어봤습니다. 바른정당 때.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한번 뛰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는 누구나 단점이 존재하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정치 세력의 문제거든요.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분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도 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정치가 어느 쪽으로 튈지는 몰랐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정말 그때 우리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더 이상 호남에 대한 홀대를 하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관점을 잘 유지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합된다고 하면은 네. 보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보면 뭐 3개월짜리라고 하고 내쫓을 생각부터 하고 들어왔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망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뭐 불세출의 지도자라서 당선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다 결합된 겁니다. 네. 예. 사실 그렇다면은 5년이란 임기 중에서 저분이 어느 정도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솔직해질 수 있다면 앞뒤가 다르지 않고 예.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대선 때 우리가 그렸던 밑그림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년 중에 이제 1년 4개월 지났으니까. 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요.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란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봤으면 이거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이건 뭐 5년이 돼도 절대 안 바뀌고 네. 계속 이제 뭐
뭐 희한한 홍범도 장군 흉상 사태 이런 걸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임기 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거겠죠. 예. 요즘 재건축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예.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뭐 다양한 주제를 지금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네, 네. 좀 어떻게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자평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이준석 막 그 유튜브 하면 펑펑 터지고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저희는 일부러 그러지 않고 정책을 다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솔직히 뭐 지금 보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 80만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요. 요즘 조회수 보면 한 2, 3천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들이 자극적으로 뱉어내는 소재들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후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선거 때야 이제 뭐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야구팀 응원하듯이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고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듯이 네. 나뉘어가지고 각자의 방송을 응원하면서 싸웠겠지만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재미가 없잖아요. 이재명 까고 이준석 까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맨날 보수 유튜브 보면서 똑같은 얘기 재반복. 네. 네.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미래에 대해 가지고 비전을 좀 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조금은 이제 속된 말로 젊은 사람들로 어그로를 끌더라도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다양한 걸 다뤄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하는 중에 아마 6시 반에 업로드했을걸요. 그 캣맘 사태에 대해서 다룹니다. 정말 정책적인 얘기로. 네, 지금 보면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저 어릴 때는 도둑고양이를 불렀어요. 예.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사회 문제화 됐죠. 예전에 도둑고양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쓰레기 봉투 뜯어먹고 사는 고양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길고양이라고 이제 치환하기 시작하고 요즘은 동네 고양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동네 사람들이 키우는 고양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이 고양이들이 쓰레기통 뜯어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비닐봉지에 밥을 싸서 던져주고 네. 아니면 뭐 집 같은 거 차려놓고 거기다 밥을 넣어주고. 분도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분들은 자기 만족이 상당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은 동네에서 문제거든요. 네. 네, 고양이가 필요 개체수 이상으로 많아요. 예, 올라왔네요, 그 영상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짚어야죠. 제가 예전에 전장현 문제 짚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장현 문제가 언론에 대도 안 됐던 이유는 정치 입장이 참 얍삽해서 그래요. 뭐냐면은 장애인 문제는 다뤄봐야 손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네. 손해라는 게 무슨 손해를 말하는 걸까요? 표의 손해다. 표 계산으로 한 거겠죠. 표 계산 손해다. 대중적으로 장애인 문제라 그러면은 우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측은지심부터 작동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무언가를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게 주고 말고의 논리가 아니다. 장애인분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건 정책으로 풀고 정당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예. 저 4호선 타고 출퇴근했는데 4호선 한복판에다 갑자기 휠체어를 끼워놓고 몇만 명을 1시간 동안 묶어놓은 방식으로 하는 시위가 만약 정당화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럼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나는 예를 상위군경 이런 분들도 나중에 그러면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지하철 점거하면 대화해 줄 거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걸 이제 어떤 언론에서 혐오라고 공격하기도 하고 혐오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분들은 20년 동안 얘기해왔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당대표 역대 어느 당대표도 하지 않았던 그때 JTBC나 언론사에서 2번에 걸쳐가지고 저랑 박경수 대표랑 1시간, 2시간 가까이 거의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대중도 아는 거죠. 그때 조회수가 뭐 유튜브에서만 100만 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막연히만 이걸 이동권 문제를 보고 있었는데 전장현에서도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을 끼워 넣었는데 전장현도 이 부분에서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걸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토론이 아마 저는 전무후무한 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일 것이다. 예. 그건 정책적인 접근. 아니 어떻게 그런 주제로 100만 조회수가 나옵니까?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에 캣맘 올리신 것도 좀 의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뭐 고양이 혐오냐 이렇게 나올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아니 고양이는 집에서 키우시라고요. 그러니까. 예.